여론조사 경남을 묻다. 숫자에 나타난 경남도민들의 민심을 읽어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님, MBC 경남 신동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근황 묻고 싶은데 더 궁금한 분들 계셔서. 경남도지사 후보 두 분. 실망하셨죠? 지난주에 어떠셨는지. 저희는 패싱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지난 5월 14일이었죠. 지방선거가 30일 남은 날 MBC 경남 뉴스데스크에 나왔더라고요. 단기간에 집중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혁신 특별회계를 1조 원 이상 규모로 만들어서 도지사 직속의 경제혁신 추진단을 만들어서 직접 진두지휘하겠다. 한 단계 높은 단계 지원이 있는 산업위기 특별 지역으로 대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벤처, 스타트업 육성 기지를 대규모 단지로 저는 만들 것입니다. 경남의 산업 구조를 군수산업으로 재편화해야 합니다. 현재 경남도청 자리에 군수산업, 산학연, 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후보와 김주근 후보는 녹화로, 김태호 후보는 생중계로 뉴스에 참여해서 주요 공약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요? 김태호 후보만 생중계로? 네네. 원래 두 후보 모두 생중계로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드루킹 특검하고 의원직 사퇴 처리가 국회 본회의가 있었잖아요. 네네. 김경수 후보가 사실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국회에 있느라고 일정이 안 돼서 그래서 사전 녹화를 했고요. 예. 의원직 사직간 처리를 해서 김해을 보궐 선거도 치르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다행입니다. 네. 그 14일 국회 본회의 장면 보니까 김경수 후보랑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 두 사람 저때 저 마음은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 다 진주 출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선후배로 서로 잘 지내시는 사이죠. 네. 자, 오늘도 고안스트라다무스의 상상은 현실이 될지 하나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16일 이틀 동안 실시된 거죠? 네. 네. 자, 가장 중요한 차기 경남도지사 후보를 향한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금까지 총 5번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결과는 김경수 후보가 54.4%가 나왔습니다. 김태호 후보가 34.2%가 나왔습니다. 두 후보 다 아주 미세하게 올랐습니다. 네. 3위는 김유근 후보가 4.0%, 기타 후보 1.6%, 없음 잘 모름, 부동층이죠. 부동층이 5.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차례를 선으로 쫙 연결해 보면 약간 이제 칼 같아요. 앞에 이제 손잡이가 있고 네. 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상회담의 조정 국면이 지금은 이제 조정 국면이 완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이슈라든지 요인에 의해서 좀 지지율을 출렁거릴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새로운 이슈라는 게 사실 중앙 이슈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는 앞으로는 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특검 법안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드루킹 사건에 대한 관심도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일반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의 설계를 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일 관심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1점 그리고 관심이 제일 높아라고 하는 9점을 스스로 선택하게 해서 점수를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1.9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환산을 해봤더니 드루킹의 평균 점수가 49.4점의 관심도가 나왔고요. 북미 정상회담의 관심도는 72.9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격차가 있었던 거죠. 드루킹 사건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비해서 낮았다. 그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네네. 저도 읽었는데요. 네, 그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허락을 받았다. 김경수 후보에게 그 연관성을 주장하는. 김경수 후보는 이에 대해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검찰의 검은 거래까지 제안했는데 의도가 무엇인지 뻔하다. 그래서 검찰 측 그 축소 수사 의혹을 주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기사화한 언론사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네거티브라는 무기가 얼마나 낡고 낡은 것인지 무디고 무딘 것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검찰도 지금 발끈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수사를 축소한 그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그 검사와의 대화가 녹음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내용도 밝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드루킹 김모 씨의 편지가 발표되자마자 한국당에서는 바로 제스처가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캠프에서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김경수 후보의 말바꾸기 등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 모든 도민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다. 그래서 김 후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더 늦기 전에 재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김경수, 김태우 후보가 지난 관훈 토론 때까지만 해도 서로 격식도 차리고 좀 훈훈한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선거가 이제 진짜 임박해 와서 그런 건지 뭐 상당히 분위기가 좀 격화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김경수 후보가 바로 주범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김경수 후보의 말씀이 시작부터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났다는 게 자꾸 이렇게 이제 정쟁 위주 선거로 흐르다 보니까 도대체 지역 현안과 정책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우려 목소리도 큽니다. 6.13 지방선거가 정책 선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도 여러모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재밌는 조사했죠.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경남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좀 네거티브 양상이 조금 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블라인드 공약 선호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각 캠프에 연락을 해서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대표 공약 3가지를 꼽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사실 남부내륙철도나 무상급식 후보자들이 그동안 내세운 공약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변별력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실제 캠프에서 받아보니까 공약이 차별성이 있고 또 다양했어요. 그래서 캠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개를 제출한 거죠. 네네.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예, 직접 네. 받아서 했다는 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조사를 하지 않으면 도민들 같은 경우는 아주 병렬적으로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어느 것이 중요하게 각 그 후보들은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누가 어떤 공약을 보냈을지 또 얼마나 지지를 받았을지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에도 후보 이름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그 공약 내용만 얘기를 해주고 예. 선택하게 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면 제조업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해서 경제 위기 극복하겠다가 22.4%가 나왔습니다. 네. 남부 내륙 및 동서남북 고속철도망 구축이 15.8%로 2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위도 약간 비슷합니다. 서부 경남 KTX 착공으로 동서부 균형 발전이 12.4%로 3위를 했습니다. 네. 지역 농산물 활용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가 4위를 했고요. 네.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군수산업으로 재편한다. 네. 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성장 동력 마련이 6위를 했고요. 김해 신공항 백지화, 그리고 밀양 신공항 재추진이 네. 7위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 8위와 9위는 경남도청을 마산 해양 신도시로 이전한다 5.0%, 남해안시대 2.0 추진 4.0%로 마지막 9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네. 이게 딱 누구 공약인지 혹시 모르겠죠. 오세요? 이 몇 개는 바로 오기도 하지만 네. 비슷한 거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근데 어찌 됐든지 1위는 누구의 공약일까요? 아까 일자리 창출이었잖아요. 네. 1위는 김경수 후보 공약입니다. 22.4%. 그렇습니다. 네, 경남의 신경제 지도 구상을 밝히면서 경남의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했었죠. 네. 그 공약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일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각 후보들마다 방법이나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제일 와닿는 공약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 공약을 일자리 창출 공약을 김태호 후보나 그 김용원 후보가 내놓았다 네. 할지라도 아마 1위를 했을 그럼요. 겁니다. 예,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2위는 남부 내륙 및 동서남북 고속철도망 구축. 이건 누구 공약일까요? 이거는 김태호 후보의 공약입니다.
김태우 후보는 남부내륙철도를 조기 착공해서 동서남북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다인데요. 네, 3위 역시 남부내륙철도 관련된 공약입니다. 캠프에서 보내온 내용을 보면요. 김경수 후보는 서부 경남 KTX를 임기 내 착공으로 동서부 균형 발전을 이룩하겠다. 두 후보가 철도 공약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김경수, 김태우 후보 모두 민자가 아닌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남부내륙철도는 당초 재정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랑 한국개발연구원이 민자 적격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두 후보 공약대로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면 일단은 경남은 도민 부담이 줄고 사업의 안정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돼서요. 일정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 착공하겠다? 이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자, 4위는 지역 농산물 활용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세 후보 다 무상급식 찬성했기 그리고 선거 초반에는 때문에. 김태호 후보 측에서 무상급식을 선점했잖아요. 가장 선점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 제출한 후보는 바로 김경수 후보 측입니다. 그래서 4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는 김경수 후보입니다. 김태우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점을 했던 공약인데. 예, 선점을 했는데 정작 제출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다른 공약을 제출했기 때문에. 네. 네. 부선 산업을 고부가 가치 군수 산업으로 재편한다. 이게 9% 지지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후보의 공약일까요? 이거는 김유근 후보의 공약입니다. 아. 네. 경남 지역의 조선산업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진해에 지금 해군 부대가 있기도 하고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잠수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 도시 자체를 군수도시로 만들어보자라는 게 김주근 후보의 플랜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공약의 주인공까지 다 밝혀서 이 지지도랑 함께 매치를 좀 시켜보면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막 복잡하잖아요. 네. 9개 너무 많고.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후보별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의 공약 선호도가 47.1%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창출, 서부 경남 KTX 착공,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의 합의입니다. 네. 그 다음에 김태호 후보가 27.3%의 공약 선호도가 나왔습니다. 남부 내륙 동서남북 고속철도망 구축, 4차 산업혁명 선도, 그리고 남해안 시대 2.0 추진. 네. 그래서 지지율 좀 비슷하죠. 지지율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비슷하게 물론 가네요. 이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 좀 비슷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유근 후보는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군수산업으로 재편, 예. 김해 신공항 백자 밀양 신공항 재추진, 그리고 경남도청을 해양 신도시로 이전한다. 이것이었는데요. 무려 21.4%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김유근 후보의 지지율이 4%였으니까 거의 5배 정도네요. 본인 나왔거든요. 지지율보다도. 이게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일자리, 네. 그리고 어떤 교육 복지 부분들, 그리고 개발 이슈, 예. 교통 문제에 대한 개발 이슈거든요. 사실 이 세 개는 상당히 좀 유권자들로 선호를 받는 어떤 공약이고 이 세 개가 좀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었다. 네. 그래서 블라인드엠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지 않나 싶고요. 예. 그리고 김태호 후보의 공약이 약간 아쉬운 지점은 4차 산업혁명, 남해안 시대 2.0 다 중요하고 많이 얘기가 되는 거지만 추상적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공약이라기보다는 네. 비전에 가까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도민들이 들어봤을 잘 때 와닿지가 않는 와닿지 거죠. 않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김유근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지지율보다 무려 5배 이상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예. 성공입니다. 네. 근데 좀 잘 봐야 될 것이 김유근 후보의 공약의 특징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공약이 위주입니다. 네. 전체 도민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예. 것이라기보다는 반대로 이해가 갈등. 다 갈등적인 사안들을 다 세 개로 가장 중요하다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지율이 낮은 후보 같은 경우는 쟁점을 일부러 만들어서
지지율을 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확장성이랄까요? 근데 그런 부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김유군 후보의 공약이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경남도청 이전 신공항 문제 이거 그렇습니다. 신공항도 그렇습니다. 예, 거의 10년간 네네. 네. 예, 갈등을 하다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그런 네. 케이스였는데 현재 김해 국제공항보다는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데는 뭐 다들 동의를 했지만 지역별로 좀 입장차가 워낙 컸죠.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밀양이냐, 김해냐, 뭐 경남도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고 부산, 울산, 대구, 경북까지 들썩였던 그렇습니다. 그런 네. 이슈입니다. 후보별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김유군 후보는 또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밀양 신공항을 재추진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네. 김경수 후보는 동남권 관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의문이다. 또 소음 피해 근본 대책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입지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김태우 후보는 소음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경남과 부산이 그동안 치열하게 갈등을 빚은 끝에 도달한 결론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그랬죠. 났으니까 예. 이걸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 도민들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죠. 네, 너무 궁금했습니다. 부산 경남 공항 신설 또는 확장안에 대한 경남 도민 선호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네. 1위가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나왔습니다. 아, 49.8%가 나와서 절반에 육박을 했고요. 지금 안대로 가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예. 네, 2위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해야 된다가 2위가 났는데 17.4%가 나왔고요. 네. 3위가 밀양 신공항 재추진 14.9%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이제 그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나름 수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우리 조사 결과를 보면요. 밀양에서도 김해공항 확장이 42%. 맞습니다. 물론 이번 네. 조사는 이제 중서부 내륙이라고 해서 밀양이 포함된 지역을 얘기합니다. 네. 밀양이 포함된 중서부 내륙에서도 김해공항 확장이 42.5%, 밀양 신공항 대춘이 20.1%예요. 네. 또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그러니까 조사에는 동부권에 김해랑 양산이 포함되는데 여기서도 김해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52.6%, 가덕도 신공항 대추는 26.6%. 맞습니다. 전 지역에서 그 김해공항을 확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네. 이게 10년 넘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내려진 결론이 김해잖아요.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약간 피로감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길 바라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심도 조사에서도 뭐 나타난 결과지만 정치인과 언론에서 주목하는 사안이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과 꼭 이렇게 비례해서 가진 않는다. 다소간의 간극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책 공약 알림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 동네 언론 이슈가 있고 의회 이슈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도내 언론 이슈는 무상급식이 5위, 신공항이 19위였어요. 그리고 의회 이슈는 학교 교육 학생이 1, 2, 3위, 무상급식이 15위입니다. 여기 지금 그 어디에도 뭐 신공항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예. 한동안 신공항 자체는 그 선거 때만 나오는 그러니까 평상시 잊혀져 있다가 그러니까 도민들, 시민들 생각에 선거 임박하니까 또 표 달라고 들고 나온 이슈다. 이렇게 받아들일 그렇게 수도 있다는 받아들일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선관위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이라 그래서 네. 본인들이 원하는 공약들을 선관위에다 이제 제출하는 건데요. 경남을 보면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초중고등학교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복지 공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르네요. 언론사에서 쓰는 그러니까요. 기사하고 예. 실제로 이제 도민들이 생각하는 희망 공약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사 밥을 먹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경제나 부동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각 기관들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사에 있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예. 관이 제공하는 이슈에 있어서는 언론이 많이 받아 쓴 거고요. 그렇죠. 실제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원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기사가 적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지역 언론에서 도민들의 정말로 생생한 이해와 요구를 기사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근데 오늘 준비는 되게 많이 하셨네요. 돌직구를 너무 부드럽게 얘기해 주셨네요. 아니, 그래서 또 소수의견 같은 네. 프로그램도 만드셨으니까. 예. 자, 이 공약 지도를 좀 활용을 해서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동네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또 원하는 공약을 직접 또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후보자는
지역의 그 시민들에 맞는 수요에 맞는 정책과 공약을 또 개발하는데 좀 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공약 지도가 그렇게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차기 경남도지사 지지도 제6차 여론조사 결과는 5월 24일 목요일 MBC 경남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